이제부터 문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 페이지 오셔가지고요. 1일차에 출력의 첫 번째 문제 있죠? 자, 첫 번째 문제 클릭하면 이제 새 탭으로 열리고, 같은 건가? 같은 거네. 이게 첫 번째 문제 열립니다. 그래서 이 쇼파일스 클릭하고 메인.py 선택하면 이렇게 열려요. 자, 그래서 드래그하고 여기서 이제 뭐 전체 선택한다고 컨트롤 A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선택되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C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컨트롤 B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고요. 안 된 분 계신가요?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초록색 버튼이라고 있어요. 런 버튼. 이거는 실행이에요. 아까 코드.org 그 실행할 때도 런 버튼이었죠. 그래서 런 버튼 눌러보시면 자, 이 실행 결과가 콘솔이라는 곳에 출력됩니다. 나와요. 이 버튼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도 되고 클릭해도 되고요. 그래서 코드를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컨트롤 엔터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좀 파이썬 배울 때 책은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코딩이라는 행위는 나무 톱질, 삽질 하는 거고 뭐 시중에 판매되는 이 파이썬 책이나 C 언어 책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그냥 삽질하는 방법, 뭐 톱질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하자면 기술을 배우는 거지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책의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콘솔 있죠? 여기에 나오는 거로 공부를 좀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콘솔에 나오는 상황이나 뭐 코드를 잘못 입력하면은 문법에 맞지 않게 입력하면은 에러 메시지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를 보고 공부할 겁니다. 에러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입력한 이 코드를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상하거나. 그래서 이 코드를 보고 지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실행했더니 안녕하세요가 나왔죠. 그러면 알 수 있는 점이 뭘까요?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추측해 보세요. 일단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우선 여기 초록색으로 써져 있는 거 나왔나요? 결과에? 안 나왔죠? 그리고 나온 거 보면은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 점까지 해서 나왔습니다. 맞죠? 쌍따옴표를 포함 프린트나 괄호 이런 건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얘를 이 초록색 글씨처럼 만들어 놓고 실행해 보는 거예요. 방법은 컨트롤 슬래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이 샵이라는 게 앞에 붙으면은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주석 처리가 됩니다. 주석. 자, 주석도 처음 들어보죠?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무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메모해 놓은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코드가 아닌 거죠. 샵이 붙었기 때문에. 자, 이 상태로 주석으로 해놓고 실행해보면
안 나오죠? 왜냐면 주석은 프로그램이 무시한다고 했으니까요. 코드를 안 읽어요. 그래서 메모라고 했고요. 그러면 다시 돌려놓고 프린트가 뭔지 몰라서 일단은 뭐 안녕하세요 출력하라고 하니까 이거 쓰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에러 보이시죠? 이 뒤에 나오는 게 에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 보기 전에 프린트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크죠? 그러면 이제 프린트의 역할이 뭔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인과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프린트 살리고요. 이번에는 안녕하세요만 지워보죠.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어요. 프린트의 기능을. 자, 근데 에러 메시지 나왔으니까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에러 메시지 보시면은 잠깐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에러가 발생한 부분, 위치랑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한 위치 알려주는 거고 이 부분이 에러 메시지예요. 보시면 이제 파일이라는데 main.py라는 이름이에요. main.py는 이거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한 부분이고 라인 2번 줄에서 발생했다. 여기서 발생했대요. 그리고 그 상세한 내용은 invalid syntax래요. 이거 해석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유효하지 않은 문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틀렸다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해석할 수 없으면은 그냥 복사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고요. 우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의미 나와요. 정리해 놓은 거. 문법상 오류라고 나와 있고 해결책은 뭐 오류가 발생한 문법의 위치를 찾아서 수정해야 된다 라고 나오죠. 아니면은 이제 예제 코드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의 경우는 이제 그거네요. 오류가 이제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파이썬에서 변수 이름에 관련된 에러인지 아니면 이제 파이썬에는 콜론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뭐 나중에 뒤에 설명할 건데 이 콜론을 안 써가지고 발생한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들여쓰기를 제대로 안 해서 발생한 문제인지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문법 오류니까 문법에 파이썬이 제공하지 않는 문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법에 맞게 해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실행하면 이제 쌍따옴표 안쪽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쌍따옴표 안쪽에 나오는 건지 진짜로 알고 싶다. 뒤에다가 이런 거 써보면 돼요. 그리고 실행했을 때 헬로 붙어서 나오죠. 추가한 게 또는 이런 거 쌍따옴표 하나를 까먹을 수도 있어요.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실행해도 뭐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줄 어디에서 감지됐다라고까지 나오네요. 종료되지 않은 스트링 리터럴, 종료되지 않은 문장이란 뜻이에요. 쌍따옴표로 열어가지고 이 안쪽에다가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는 문장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unterminated, 종료되지 않았다 라고 했으니까 종료시켜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문제에 맞게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지 예측해서 여기 출력 문제 3개 있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자,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거 맞죠? 첫 번째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려면 쌍따옴표에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되느냐? 실행해보면 되는 거죠. 자, 에러가 발생했죠.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구나 하면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문법이 아니라서 알아들을 수 있게 코드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제 10번 출력하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키보드 조작법 배운 거 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Shift 홈 눌러가지고 커서 위치가 뭐 앞에 있다. Shift 엔드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 선택하고 복사하고 붙여넣고 10번 하면 되죠. 이거. 그리고 지금 5개 했는데 10번 하라고 하니까 뭐 컨트롤 A 하고 이러면 이제 주석까지 복사 선택되죠. 자, 여기서 이제 Shift 누르고 방향키 아래 누르면, 잠깐만요. 이게 컨트롤 A 했을 때는 안 되네요. 컨트롤 Shift 홈 누르고 Shift 누르고 방향키 아래 누르면 선택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복사하고 엔터 치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실행하면 하나, 둘, 10번 잘 나오죠.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10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랑 모양 다르죠. 이때는 이제 줄바꿈이 자동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를 10번으로 한 문장에 했을 때는 이제 줄바꿈이 안 됐죠. 그러면 이제 뭐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타 났어요. 오타 나가지고 좀 이렇게 돼 있는데 못 알아볼 수도 있죠. 가까이에서 보는 게 아닌 이상 알아채기 힘들어요. 글씨 크기도 뭐 이 정도로 큰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몇 번째 줄, 어느 파일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그 문장은 4번 줄에서 감지됐다.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대로 찾아가 보면 돼요. 이제 제대로 에러 없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러가 지금 2군데 있죠? 여러 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 툴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말하는 상황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두 개면은 하나, 둘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툴에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 두 개 한 번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맨 위에 있는 거 고치면 돼요. 그러면 지금 4번 줄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4번 줄 가가지고 해결하고 또 실행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7번 줄에서 문제가 생긴 거 하나 남아있죠. 이 밑으로는 없고, 그럼 7번 줄 가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네, 근데 뭐 에러가 두 개 이상일 때 하나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다른 거 고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맨 위에 있는 거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10개가 맞는지 확인하면 직접 세면 되지만 이렇게 숫자를 써도 되고요. 어차피 쌍따옴표 안에만 있으면 오류 안 나오니까 상관없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점은 뭘까요? 알 수 있는 점 너무 많으니까 세 줄만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 알 수 있는 거,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주석은 안 읽고요. 그래서 결과 보면은 무작위로 보여주지 않죠. 제가 이걸 몇 번을 실행하든 1, 2, 3 순서대로 나오죠. 뭐 계속 1, 2, 3 나오잖아요. 뭐 어떤 때는 뭐 2, 1, 3, 3, 2, 1, 3, 1, 2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오잖아요. 2, 3, 1 뭐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기 때문에 계속 1, 2, 3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건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거 문장 단위로 옮기는 거 Alt 누르고 방향키 누르시면 됩니다. Alt 누르고 위로 갈 거면 위로, 밑으로 갈 거면 아랫 방향. 자, 321로 해볼게요. 실행해보면 321 나오죠? 몇 번을 실행하든 321 나와요. 이런 시도는 좀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그러면 다시 처음처럼 바꿔놓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112233 써진 대로 나오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쌍따옴표 안쪽에 프린트를 쓸 때는 쌍따옴표 안쪽에 있는 이 문장이 출력된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했다. 다음 문제 풀면 돼요. 자, 이렇게 문제를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그 전 문제는 남겨둘 필요 없이 컨트롤 A 하고 컨트롤 V. 다시 해야겠네. 컨트롤 C가 눌러져 가지고요. 이런 붙여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에 풀던 문제 결과죠? 이게 아마 클리어 입력하면은 안 되네. 여기 쓰레기통 버튼 누르세요. 전에 풀던 문제 결과 지우는 거는 쓰레기통입니다. 일단은 이제 안녕하세요 10번 출력하는 건 똑같은데 조건이 붙어 있죠. 프린트 한 번만 쓰라고. 그래서 이 조건을 지켜서 풀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제 이 곱하기 있죠. 얘는 이제 Shift 8번 키예요. 이 8번 키는 그 F키 밑에 있는 거 있죠. F1부터 F12 이 줄 밑에 있는 8번입니다. 얘는 곱하기고요. 곱하기 표시인데 연산에서만 곱하기라고 하고 정식 명칭은 에스터리스크예요.
에스터리스크. 그래서 이걸 10번 반복하겠다 라는 뜻이고, 실행해보면 10번 나오죠. 자, 제가 곱하기 10이 뭔지 언급한 적은 없지만 결과를 보고 곱하기 10을 쓰면 이게 10번 출력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잘 한 겁니다. 이게 뭐 진짜인지 의심이 든다. 10 대신에 다른 숫자 써보고 실행해보면 되죠. 3번 나오죠? 근데 이제 10번 출력하라고 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이러면 끝입니다. 근데 안녕하세요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 한 100번 반복하겠죠. 쌍따옴표, 곱셈, 기호, 숫자 쓰면 어떻게 나오겠다가 돼야 됩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습니다. 조금 구분선을 그릴 거니까 이건 안 따라해도 돼요. 똑같죠? 결과. 두 가지 중 하나로 하면 해결된 거고요. 했으면은 넘어가도 돼요. 다음 문제. 읽어보면은 안녕하세요를 이제 10번 출력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프린트 한 번만 사용하고 그리고 줄바꿈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 기본 꼴은 있어야 돼요. 출력해야 되니까. 출력의 기본 꼴은 프린트입니다. 프린트하고 괄호 열고 닫고.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러면 실행했을 때 안되죠. 인밸리드 신텍스 안되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되고요. 원인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출력하려는 게 뭔지. 문장이죠. 문장은 쌍따옴표로 감싸야 됩니다. 규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실행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나오죠? 그러면 이제는 잘 나오니까 일단 문법상 오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조건과 힌트를 이용해서 문제 풀면 돼요. 조건에 보시면은 이 역슬래시 n 처음 보는 거 나왔죠? 언급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슬래시는 우리가 아는 그 슬래시 있죠? 그 물음표랑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얘랑 반대예요. 얘는 이 오른쪽 시프트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역슬래시 얘는 키보드를 보시면 뭐 국내에서 생산됐다 이렇게 생긴 키보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키가 있을 거예요. 원화 표시랑 같이 있는 거. 그래서 보통 학원 컴퓨터에 있는 키보드에는 백스페이스 밑에 있습니다. 백스페이스는 이거예요. 그 지우는 거 있죠? 이거 밑에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용 PC가 어떻게 생겼는지, 개인용 PC 키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보통 이제 국내에서 생산됐다 원화 표시랑 같이 있는 이게 역슬래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모장에다가 역슬래시를 입력하면은 원화 표시로 나와요. 자, 화상 키보드로 보여드릴게요. 왜 한글이 잠깐
네, 한글이 이것 때문이구나. 자,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누르는 게 뭔지 나와요. 저 지금 컨트롤 누르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역슬래시 키 눌러보겠습니다. 이건 안 되네. 지금 역슬래시 키를 그러면 여기서 한번 눌러보죠. 어때요? 원화 표시로 나오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괜히 닫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버티컬바 보이세요? 얘도 외워둬야 돼요. 얘도 쓰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hift 누르고 이거는 잠깐 지우고, 자, Shift 누르고 역슬래시 키 누르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역슬래시가 원화로 나오느냐 아니면 진짜로 역슬래시로 나오냐, 이거는 이제 환경마다 다르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슬래시 n을 써서 줄바꿈을 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써보면 됩니다. 뒤에다 역슬래시 n 붙여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의 위치를 보세요. 역슬래시 n이 없었을 때는 이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역슬래시 n을 붙였어요. 다르죠? 밑으로 하나 더 가있죠? 여기 줄만큼 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것도 실행해보면 됩니다. 실행해서 오류 났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안 하면 돼요. 어차피 문법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줄 띄고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 역슬래시 n이 안녕 다음에 들어가 있다고 할게요.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해보면 줄바꿈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얘 다음에 나온 거는 줄바꿈이 돼서 그 다음 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출력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안녕까지는 잘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난 게 역슬래시 n이니까 바로 다음 줄로 가고 하세요가 나온 거예요. 이어서. 그래서 문장 중간에 쓰면은 문장 중간에서 줄바꿈을 해줍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는데 프린트는 한 번만 써야죠. 10번 10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빼면은 실행했을 때 얘가 이쪽으로 가겠죠. 지금 이건 한 줄 띄었는데 이 뒤로 써져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10번이라는 걸 써도 되고, 그래도 똑같죠. 대신에 이제 여기가 나오는 게 거슬린다. 아니지, 이게 아니지. 여기를 9라고 해놓고 안녕하세요만 이렇게 따로 붙이면 돼요. 그래도 10번입니다. 문장이랑 문장을 더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든 결과는 같고요. 중요한 건 이 프린트의 역할입니다. 프린트의 역할은
일단 이거는 지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프린트의 역할.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콘솔에 출력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린트란 출력해주는 키워드입니다. 출력 키워드. 키워드. 이 키워드는 뭐냐? C 언어나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좀 뜻을 미리 정한 단어예요. 뜻이 미리 정해진 단어. 그래서 뭐 프린트를 쓸 때는 뭐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이런 역할을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 키워드의 수가 많을수록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파이썬이 좀 기초 언어 중에서 제일 쉽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키워드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좀 반대로 좀 키워드가 많은 언어는 C++이에요. C++ 파이썬보다 많아요. 이게 얘가 몇 개였더라? 100개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파이썬보다 많다는 거. 그래서 프린트는 이제 출력하는 키워드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중에 코드상에서 이 콘솔에 출력해서 확인을 해야겠다. 출력이니까 무조건 프린트는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쓰는 법을 까먹었다. 수업 페이지 문제 푸시면 됩니다. 정답 바로 열어드리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새로 지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답 나와 있습니다. 복습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좀 더 해보죠. 여기서 이번에는 중간에다가 이러면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해보세요. 얘는 잠깐 지우고 그냥 눈으로만 이 코드 써가지고 실행하지 말고요.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제가 실행했을 때 이 실행 결과랑 여러분들이 예측한 그 결과가 일치하면 이 역슬래시 줄바꿈 문자 이게 이름이 이스케이프 시퀀스일 거예요. 이스케이프 시퀀스. 그래서 이 이스케이프 시퀀스에 대한 개념 알게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실행해 볼게요. 자, 일단 10번 반복하겠죠? 그러면 10번 반복하기 전에 이것만 따로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드려요. 문장. 그러면 안녕 나오겠죠. 나왔죠. 그리고 왼쪽에서 읽어드리다가 이스케이프 시퀀스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줄 여기다가 하세요가 나옵니다. 점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10번이니까 이 똑같은 게 10번 나와야 돼요. 그럼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드립니다. 안녕 읽어드렸는데 또 이스케이프 시퀀스 나왔죠. 다음 줄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까지 썼으니까 세 번째 안녕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스케이프 시퀀스 나왔으니까 줄바꿈 돼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하세요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해되시죠? 줄바꿈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만나는 즉시 그 다음 줄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 따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